50대, 60대의 문턱에 서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합니다. 내가 은퇴 후 잘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며 돈도 모았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마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주위 동료들을 보면 은퇴 후 누군가는 여유롭게 살고 누군가는 다시 일터로 나갑니다. 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이 아니라 퇴직 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 직장인 퇴직자 동료들 보니 결국 이것 한 사람만 퇴직 후 노후 준비 성공했습니다. 50대나 6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퇴직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과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단순히 돈이나 경력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기업에서 퇴직한 동료들을 보며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미리 준비한 제2의 직업으로 웃는 동료. 제가 아는 한 퇴직자는 55세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미 제2의 직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은퇴 후에는 작은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커뮤니티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안정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간단합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그 일이 소소한 부수입이라도 당신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재테크와 투자로 경제적 안정 잡은 동료. 다른 한 동료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젊은 시절부터의 꾸준한 재테크와 투자였습니다. 그는 40대 후반부터 은퇴 후를 생각하며 주식과 펀드,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는 대신 그는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며 작은 돈으로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조건적으로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공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한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자신의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삶은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편안할 수 없어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3 건강한 삶을 위한 자기관리.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즐겁게 사는 또 다른 동료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퇴직 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단 관리와 운동을 일상화하며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을 하고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퇴직 후 그와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건강은 젊을 때부터 쌓아가는 투자와도 같죠. 이 동료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지역 사회에서 건강 강의를 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통점 준비된 자만이 웃는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제2의 직업을 미리 계획한 사람은 경제적 여유와 함께 삶의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재테크와 투자로 경제적 기반을 다진 사람은 돈 걱정 없이 퇴직 후 삶을 즐겼습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은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선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정신적 신체적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마무리 퇴직 후 성공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직 후에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운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자신만의 제2의 삶을 준비해 보세요. 작은 준비라도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웃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을 위한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기업 퇴직 후 성공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선택 전문가 칼럼. 50대, 60대에 접어들면 퇴직이 멀지 않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을 상상하면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동시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대기업에서 화려하게 경력을 쌓았던 동료들이 퇴직 후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노후를 즐기고 어떤 사람은 힘겹게 재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차이를 결정짓는 건 무엇일까요? 이 칼럼에서는 퇴직 후 성공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퇴직 후에 공통된 비밀 준비된 삶. 퇴직 후에도 여유롭고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 하지만 이 준비는 단순히 퇴직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엔 경제적 준비, 정신적 준비, 그리고 건강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준비. 돈이 아닌 플랜이 중요하다. 퇴직금만 믿어서는 부족합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금과 연금에 의존하며 안일하게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준비는 단순히 퇴직금을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퇴직금 대신 작은 부동산으로 수익을 낸 동료. 한 퇴직자는 퇴직금으로 큰 집을 장만하기보다 소형 상가를 구입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으며 돈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정신적 준비. 퇴직 후 정체성을 재설정하라. 퇴직 후에도 가장 큰 장애물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자아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는 당신의 이름보다 직책이 먼저 불렸던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부장님, 이사님 같은 호칭이 사라진 후에 자신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실제 사례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퇴직자. 한 퇴직자는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삶을 발견한 겁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정체성을 재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회입니다. 3. 건강관리. 퇴직 후 성공은 건강에서 시작된다. 많은 퇴직자들이 건강 문제로 인해 퇴직 후의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 전에 꾸준한 건강관리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60대에 새롭게 시작한 요가로 건강을 유지한 동료. 60대 초반에 퇴직한 한 동료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관절염이 악화되며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가를 시작하면서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안정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의 건강은 단순히 병원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왜 이 준비를 미리 해야 할까? 퇴직 후에도 웃을 수 있는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정신적 재충전, 그리고 건강 관리는 단기적인 계획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50대나 60대라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이것은 바로 실행입니다. 성공적인 퇴직 후 삶을 위해 필요한 이것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로 자신을 안심시키다가 정작 퇴직 후에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요? 현재 경제적 준비는 충분한가요? 내 건강 상태는 퇴직 후에도 활기차게 살 수 있을 만큼 좋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30분 운동하기, 자산 관리 공부하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 같은 작은 실행이 쌓이면 퇴직 후 당신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결론 퇴직 후 웃을 준비 지금부터 하십시오. 대기업 동료들의 퇴직 후 삶을 보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퇴직 후에도 웃을 수 있다. 경제적, 정신적, 건강적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퇴직 후의 삶은 절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를 미룬다면 불안과 고통이 찾아오겠지만 지금이라도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멋진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행동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마치 예고 없이 몰아치는 쓰나미처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한때 대기업이라는 안전망 속에서 열심히 달렸던 제 삶도 퇴직과 함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막막함, 저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 후 6년이 지난 제가 깨달은 진짜 현실과 살아남는 법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퇴직 후 인생이 바뀌었다. 당신이 지금 준비해야 할 3가지 현실적 조언.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한 지 6년 차에 접어든 60대 초반의 아빠입니다. 퇴직 당시에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준비 부족이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분들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경제적 준비. 은퇴 후에도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퇴직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지출로만 이어집니다. 연금만 믿고 살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저는 퇴직 당시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나름대로 준비해 두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지병 하나 없던 제가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큰 돈을 썼습니다. 결국 비상금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언. 퇴직 후에는 매달 적정한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 통장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그리고 연금 외에도 작게나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퇴직 후 시작한 블로그 수익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사회적 관계. 은퇴 후 고립되지 마세요. 퇴직 후에는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많이 줄어듭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한순간에 끊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렇게 혼자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막함이 느껴지더군요. 사례 2. 제 친구 중 한 분은 퇴직 후 인간관계 단절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늘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취미나 친구와의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감을 이기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퇴직 후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주 2회 테니스 모임과 독서 모임을 통해 하루하루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조언. 퇴직 전부터 꾸준히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인간관계를 다지세요. 은퇴 후에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신적 준비. 퇴직 후의 삶에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인생의 완성이나 마무리로 생각하며 무기력에 빠지곤 합니다. 저 역시 퇴직 후 1년 동안은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 빠져 시간을 허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례 3.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퇴직 후 아예 술로 시간을 때우다 건강까지 망친 분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퇴직 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고 그 목표 덕분에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퇴직 후 블로그와 유튜브로 제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시작하며 삶에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조언. 퇴직 후에도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목표를 찾으세요.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작은 창업이든 아니면 단순한 취미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은퇴 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제적 준비, 인간관계, 정신적 목표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 후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쓰나미가 아닌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앞으로도 제 경험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쓰나미를 막는 현실적 해법 전문가의 조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하지만 은퇴는 준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리고 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퇴직금은 은퇴 후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정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주변에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례 1. 저의 지인은 퇴직금 전액을 주식 투자에 넣었다가 1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큰 돈을 한꺼번에 벌겠다는 생각으로 리스크를 과소평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반면 또 다른 친구는 퇴직금을 세 가지로 나눠서 안전한 금융상품, 생활비, 그리고 소액의 투자에 배분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칼럼 포인트. 퇴직금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먼저 생활비를 5년 이상 커버할 금액을 현금이나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확보하세요. 이후 여유 자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2.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어라. 퇴직은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퇴직 후 삶이 금세 흔들리게 됩니다. 사례 2. 퇴직 후 1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 퇴직금을 쓰며 지내던 제 후배는 결국 다시 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50대 후반이다 보니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면 또 다른 지인은 퇴직 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 은퇴 후에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칼럼 포인트. 퇴직 후에는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강의나 컨설팅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부터 작은 수익이라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3. 인간관계는 돈보다 소중하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도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 3. 한 분은 퇴직 후 가족과도 소원해지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지인은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쌓으며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칼럼 포인트.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쌓으라는 뜻입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심지어 취미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안정감이 은퇴 후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4.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라.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목표의 부재입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출근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일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목표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칼럼 포인트. 새로운 목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등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이유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목표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가씨, 지금처럼 살다간 나중에 후회해요. 이래서 다들 가난해지는 거예요. 교대역 한복판, 평일 오후 붐비는 인파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60대 여성은 한참을 제게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던 미소가 아름다운 시니어였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저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62세에 은퇴한 뒤 그동안 준비해왔던 연금과 투자, 그리고 소소한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끝에 던진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이래서 다들 가난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그녀를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1. 다들 버는 데만 집중하고 지키는 걸 몰라요. 그녀는 50대 중반부터 퇴직을 대비해 절약하고 개인연금도 조금씩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은 지출을 줄인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에도 여전히 더 벌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버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쓰는 건 습관이에요. 대부분은 쓰는 게 문제인 걸 몰라요. 주변에 60대가 되어서도 연금은커녕 빚만 남은 친구들이 많다며 그 이유는 단 하나, 소득이 줄어드는 나이에 맞춰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명품 좋아하다가 노후의 명품 같은 고생이에요. 그녀는 예전에 명품백을 좋아하던 친구 얘기를 해줬습니다. 젊었을 땐 직장 연봉으로, 50대엔 퇴직금으로, 그 이후엔 신용대출로 고급스러운 삶을 유지하던 친구는 결국 65세에 연금이 부족해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했죠. 딱 봐도 여유 있어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무너질 땐 허무하게 무너져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비싼 걸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 걱정 안 하고 잠 잘 자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3. 남편, 자식도 못 믿어요. 연금은 내 인생의 보험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녀가 강조한 것은 스스로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30년을 직장에 다녔고 남편이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연금과 작은 원룸 월세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매달 9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개인연금, 그리고 원룸에서 35만 원 월세 받아요. 총 165만 원이죠. 큰 돈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손 안 벌리고 살아가는데 충분해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내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지요. 정말 단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말이 마치 거울처럼 제 삶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사라지는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달 들어오는 수도세처럼 지출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퇴직 직전까지도 그때 가면 뭔가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 머무르죠. 그날 교대역에서 만난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 하루하루가 결국 60대의 눈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출 줄이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국민연금 외에 꼭 개인연금 또는 소득원을 만들어 두세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만의 경제적 방어선을 확보하세요. 그녀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직 기회 많잖아요.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단단하게 살아가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습관을 지금부터 바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교대역에서 만난 60대 은퇴자의 실제 조언을 통해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봤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실제 수치와 구체적 팁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친근하게 풀어내되 정보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1. 가난은 소득 부족이 아니라 지출 관리 실패에서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 왜 항상 부족하지?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소득 문제가 아니라 소득 대비 지출 관리의 실패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수입은 줄고 고정비는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 후 월 수입이 연금 등으로 150만 원인데도 아직도 휴대폰 요금이 9만 원, 인터넷 TV 결합이 4만 원, 외식비가 30만 원, 쇼핑몰 지출이 매달 20만 원이라면 이미 적자입니다. 실행 팁. 휴대폰 요금은 알뜰폰 요금제로 전환월 9만 원, 1만 원대로 절감 가능. 인터넷 TV 결합 상품은 3년 재계약 시 추가 요금 할인 혜택 받기. 외식은 주 1회 이하. 마트 장보기 전 반드시 장보기 리스트 작성. 3개월간 가계부를 써서 본인의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월 3,050만 원은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퇴 후에도 가난하지 않은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2.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 개인 준비 없으면 절대 부족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1만 원입니다. 심지어 여성만 놓고 보면 평균 수령액이 40만 원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면 되겠지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현실적인 조언. 국민연금 외에 반드시 개인연금 또는 소규모 투자,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세액 공제형은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 시 16.5%의 세액 공제 가능. 1년에 66만 원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함께 활용하면 세금 혜택은 더 커집니다. 주의사항.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이 낮지만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물게 됩니다. 반드시 은퇴 이후를 고려한 장기 투자용으로 유지하세요. 단기해지 금물입니다. 3. 은퇴 후 월 10만 원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교대역의 60대 여성도 작은 원룸 월세가 생활을 버티게 해준다고 했죠. 이처럼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은퇴 생활을 위해선 소액이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실행 가능한 수익 모델 예시. ETF 배당주 투자 JPQ, SCHD 같은 월 배당형 ETF에 2천만 원 정도 투자 시 연 68% 수익률 기준 월 약 1,013만 원의 배당 가능. 중고거래 리셀링 당근마켓, 중고나라 활용해
옷장 정리 겸 소액 수익. 시니어 맞춤 재능 판매 퇴직 후 본인의 전공, 경험을 온라인 강의, 블로그 글쓰기, 유튜브 소소한 수익화로 전환. 주의사항. ETF 투자는 반드시 배당 성향과 환율 리스크를 고려하세요. 원룸 월세 수익은 공실세 입자 문제 등의 리스크도 큽니다. 결국 핵심은 리스크를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한 흐름을 확보하는 것. 4. 소비 습관이 노후 자산을 결정한다. 젊었을 때 쓰던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노후에는 사라집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자산의 30%를 탕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핵심 전략. 1일 1절약, 미션 세우기, 오늘 하루 한 가지 꼭 절약 실천. 소비 전 3초 멈춤. 사고 싶은 물건 앞에서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한가? 묻기. 한 달 무지출 챌린지, 특정 항목에 대해 한 달간 아예 지출하지 않기 X. 카페 음료 끊기.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연금보다 강력한 노후 생존 무기가 됩니다. 마무리 조언. 지금의 나 하나 바꾸면 10년 뒤에 나를 구할 수 있어요. 교대역에서 만난 60대 은퇴자의 말처럼 은퇴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바꾸는 것이 은퇴 준비입니다. 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남는 돈의 흐름, 그리고 그걸 오래 지킬 수 있는 습관이 결국 노후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계부 쓰기, 통신비 점검, 연금 저축 한도 확인, 나만의 현금 흐름 찾기. 지금 시작하면 당신의 60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거리에서 당신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르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하셨어요?